트럼프가 이란 본토를 기습 공격을 했습니다. 2주 동안 시간을 준다고 했는데 이틀 만에 이제 공격을 했죠. 왜 그랬다고 보십니까? 뭐 2주 시간 준다 그거는 그냥 하는 말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란 본토 공격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트럼프 지지층조차 왜 남의 전쟁에 끼어드느냐, 그리고 이거 맞느냐, 미국 본토를 공격도 안 한 나라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그러니까 미국하고 관련이 있느냐 여부에 대해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아마도 이스라엘과 관련한 것을 우리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겠죠. 교전 상대국이 이란과의 교전 상대국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나라라면 이렇게 했겠습니까? 그만큼 이제 이스라엘 유대인들과 이 미국 사회가 많이 연결된다는 것을 보는데, 저도 의외예요. 이렇게까지 할 게 있느냐. 결국 이제 핵인데 그건 그거고, 그 이제 그걸 우리로 갖고 와서 해석하는 게 우선이 돼야 되겠죠. 맞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과거에 뭐 94년에 영변 원자로 타격하겠다고 거의 누르려고 단추 누르려고 했다가 말았던 시절부터 한 30년 됐잖아요. 2005년에도 그런 적이 있었고. 근데 트럼프가 이제 눌러서 이란을 했다는 것이 과연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는 거냐. 북에서는 이걸 어떻게 보고 있느냐. 근데 이 와중에 통일부 장관이 이분이 됐고 국방부 장관이 저분이 됐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국정원장은 그분이 이미 됐고, 네. 그걸 보잔 말이에요. 아주 저는 궁금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렇죠. 복합적으로. 우리에게 이제 끼칠 영향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한 평가를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트럼프답게 좀 멋대로 폭격을 한 거죠. 사실상 유엔도 걱정을 하는 것은 이게 국제법에 맞느냐 그것이죠. 2주를 기다려주겠다고 공언을 했는데 이틀 만에 그렇게 세 곳에 대해서 핵시설을 타격해서 직접 타격을 했다는 것은 이건 조금 반칙에 가깝긴 해요. 네. 다만 이제 그 미국이란 나라가 뭐 강력한 뭐 국방력을 토대로 결정하는 것인데, 사실 트럼프의 공격은 본인이 주도권을 잡고 가겠다는 것 같아요. 이 전쟁에 있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네타냐후가 너무 이제 조금은 본인 멋대로 트럼프를 패싱하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을 하지 않았는가 싶은데, 일단은 좀 정세를 봐야 될 것 같고, 남북 관계에 있어서의 또 긴장감이 고조되는 거는 우리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사실 같아요. 왜냐하면 이란의 핵 보유를 놓고 그거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미국이 이란을 타격했다는 측면은 분명 북한도 핵에 대한 것들을 대화가 아니라 힘으로써 굴복시킬 수도 있겠다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지금 남북에 대한 부분들이 미국이 주도적으로 들어와서 북한이 핵 포기 안 해? 그러면 이란과 비슷한 스타일로 타격해서 굴복시키겠어 하면 결국에 우리나라 입장에서 생각해야 되잖아요. 네. 이건 우리가 원치 않는 남북 간의 대치가 아니라 한반도에 전쟁이 있을 수도 있다. 그게 국지전이든 전면전이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심도 깊게 이재명 정부가 정말 뜻하지 않는 암초를 만났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은 우리가 관망을 하자라는 차원에서 나토에 불참을 한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북한과 이제 이란은 다른 건, 이란은 핵 보유를 했다고 하지만 실속은 없어요. 탄도도 없고 미사일도 없고 뭐 ICBM도 없고. 그런데 북한은 사실상 파악한 바로는 핵탄두를 보유하고 있고 ICBM도 10기나 있고, 쉽사리 때릴 수는 없으나 또 트럼프 입장에서는 안 때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나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이게 남북 관계의 어떤 이 미묘한 관계에 있어서의 정세를 살펴봐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신기하더라고요. 그 미국이 이번 트럼프가 힘과 우리의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가장 취약한 환기구로 바로 들어가서 예, 그렇게 딱 거기에만 이렇게 폭발을 딱 시키는, 저는 이게 굉장히 기술력이 대단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사실 관망을 한다고 말씀 주셨는데 관망을 하고 있을 수 있는가? 지금 당장 지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안 한다고 하셨죠.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소련이라고 있었잖아요. 91년에 소련이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로, 그러니까 독립국가 연합 CIS 뭐 이렇게 이제 바뀌면서 동서냉전 체제가 해체되고, 그리고 30년 지나온 과정에서는 뚜렷하게 미국에 대적할 수 있을 만한 세력이 없었다고 볼 수 있는 가운데 이제 진보 정권이 쭉 있었잖아요, 우리나라에서. 네. 근데 이제 중국이 G2로 명실상부하게
미국하고 굉장히 경쟁을 세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상한 짓을 하잖아요. 뭐 돌연선을 제1, 제2 막 만들어서 이상한 짓 하고 뭐 그렇게 하잖아요. 중동, 뭐 아프리카 이런 데로 뻗고 그러니까 미국이 굉장히 견제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너는 누구 편이냐라는 걸 강요하고 있는 상황이 이제 이미 지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략적 모호성이라는 것으로 전략적인 이득을 취할 시기는 이미 지났다. 우리가 누구 편인지를 확실하게 말할 수밖에 없고 그 답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토에서 초청을 했는데 우리가 안 갔다는 걸 과연 뭐 나토는 그렇다 치더라도 미국께서는 어떻게 우리 행정부를 볼 거냐. 이재명 정부가 과연 친미가 맞느냐. 혹시나 뭐 친중 뭐 또는 뭐 그런 거 아니냐. 이렇게 볼 만한 빌미를 왜 주냐는 거예요. 이럴 때일수록 더 가야죠. 안 불러도 가야죠. 우린 나토에다가 나토 회원국에다가 무기를 수출하는 나라예요. 근데 불렀는데 안 가면 어떡해. 그러니까요. 이게 뭐 그런 비판도 있는데 잘 보세요. 이제 실이익이죠. 이게 실이 없을 수는 없다. 그냥 안 가는 게 무조건 이득만 있는 건 아니고 잃는 것도 있죠. 아까 말씀한 대로 불렀는데 안 가면 어떡하냐. 우리가 나토에 무기도 수출하고 또 미국에서 직접적으로 오라고 했으면 지금 현재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정상하고 특별회담 개최를 하기로 했는데 그거 가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근데 이제 G7 같은 경우는 경제회의예요. 경제 문제를 이제 다루는 거고. 나토는 따지고 보면은 안보, 그러니까 군사 관련된 회의입니다. 그러면 질문은 빤하잖아요. 트럼프가 내국을 만나서 우리 관세 얘기하겠어요? 아니면 이란을 때렸는데 우리 군사 얘기하겠어요? 군사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군사의 판단을 가서 그냥 그러면은 미국과 동맹이니까 당연히 가서 안 됩니다 할 거예요. 그러면 또 됩니다 할 거예요. 이제 그런 고민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런 그 비판 뭐 지금 괜한 오해를 받을 필요가 있겠냐라는 것보다는 그 정도 비판을 감수하고라도 남북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사안들은 우리가 조금 더 장고를 가지고 시간을 갖는 게 낫겠다는 판단이지 않았을까. 여기 댓글에 경제와 안보를 떼서 이야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경제 안보를 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평화가 경제인데 회의의 성격은 거기는 이제 군사 안보 부분을 다루는 회의체예요. 거기 가서 경제 얘기를 주로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가게 됐을 때는 이란 이스라엘의 전시에 대해서 참여해라. 한국 입장은 뭐냐? 그럼 당연히 해야죠. 한미 동맹은 당연히 있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그게 참 애매해요. 심지어 지금 아까도 이제 얘기했지만 이란의 문제가 북한과 연계가 됐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이 상황 자체가 전시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리를 비울 수는 없다. 대한민국은 그러니까 한반도는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 국가입니다. 그리고 종전이 안 됐고 휴전 상태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란 이스라엘 전쟁을 그냥 우리가 욕먹기 싫어서 그냥 가서 그렇게 끌려다닐 수는 없다. 라고 판단한 것 같아요. 어떤 식으로든 회의에 참석해가지고 뭐 애매모호한 외교적 투사를 하든지 이렇게 우리의 의견을 표명해가지고 어찌됐든 우리는 뭐 이렇게 미국이나 이런 동맹국 편에 있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드러내는 게 지금 외교 신뢰에 맞는 거 아니냐. 가령 예를 들어서 우리가 상대해야 될 미국이란 나라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있는데 얘네 봐라 안 왔어? 아까 보면 이제 나토에서 공개적으로 발표했잖아요. 네. 4개국 회담을 연다라고 했어요. 네, 연다고 그리고 했죠. 생중계까지 한다고 지금 발표가 난 상황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안 간다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 어떤 선택이냐. 우리 7월 달에 이제 관세 상호관세 협정 하죠. 바로 저희가 이제 뭐 나토에서 이번에 5% 국방비 다 증액하기로 합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입장을 밝히지 않았을 때 이게 어쨌든 참석하는 게 맞는 거 아니냐. 애매모호한 답변을 하더라도 그런 의견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제가 앞서서 똑같이 얘기하잖아요. 참석을 하지 않는 것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스스로의 판단이에요. 그리고 이재명 정부의 판단이지 가는 게 좋지 않겠냐 이거는 미국의 시선이고 그냥 다른 나라의 입장에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익 위주의 판단을 한다고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를 했고 이재명 정부가 그 판단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외교적 판단은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른 나라가 욕하니까 안 가면 안 돼. 그거는 끌려다니는 외교죠. 사실상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것이나 최소 지금 북한과 이 대한민국 관계에 있어서 전쟁이라는 것들이 어떤 국제 정세에 있어서 우리가 직면해버린 상황입니다. 그러면 가서 어떤 말을 하더라도 다른 나라는 그래 동맹이니까 당연히 해야지.
라고 하겠지만 북한이 우리를 공격을 하거나 어떤 뭐 러시아나 중국과 협의해서 했을 때 그러면 전면적으로 가야 되냐? 뭐 힘 대 힘으로 가야 되냐? 미국이 북한 때리겠다면 우리는 오케이 해야 되냐? 이런 부분들은 반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아무리 미국과 우리가 동맹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한반도의 전쟁을 미국이 계획한다면 이거는 명운을 걸고 막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북한 얘기는 나토에서 그 테이블에 올라올 이유가 없어요. 지금 아마 저기 러시아하고 중국 눈치 보느라고 그런 것 같은데 갑자기 뭐 우리가 분단국가고 그런 얘기는 50년 된 얘기예요. 50년도 넘은 얘기죠. 지금 잘 보세요. G7 갔을 때는 뭐라고 그랬어요? 민주당에서 자유대안이 돌아왔다. 6개월 만에 세계 뭐 복귀했다. 국제무대에 복귀했다. 여기는 왜 안 가요? 나토 회원국이 32개요. 32개. 거기에 뭐 뉴질랜드, 호주, 일본도 가고 미국도 오고 하면은 한 40개국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우리만 안 간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냥 방송 펑크 내는 수준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를 오냐 마냐로 딱 보여주는 거 아니겠어요? 그쪽에서 뭐라고 생각하겠냐고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뭐 거기를 가면은 전쟁이 터질 것 같아서 여기를 비우면 안 된다 뭐 이런 논리는 너무너무 비약한 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거기를 갔을 때 중국과 러시아에게 어떻게 보일까를 너무너무 과민하게 생각한 나머지 굉장히 큰 실책을 정권 초반부터 했다. 다른 어떤 거보다도 이거는 두고두고 남을 것 같아요. 저는 남아도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중국, 러시아 눈치를 보는 것도 아니고 지금 이 나토를 원래는 참석을 할까 말까 애초부터 G7만 가는 게 원래 기조였어요. 근데 별일 없으면 나토까지 가서 만나고 오자. 새로운 정부 시작됐으니까. 근데 트럼프가 사고를 쳤잖아요. 그거는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끌려다녀야 됩니까? 가서 무슨 얘기를 하고 와야 된다? 강요에 의한 외교는 그거는 대한민국 주도를 하는 외교는 아니라고 봐요.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대한민국은 세계 뭐 G10 정도 수준에 되는 경제력과 군사력과 그런 정도의 선진국에 반열이 됐는데 물론 한미동맹이 깨지지는 않을 겁니다. 트럼프가 나토 안 왔다고 한미동맹 깰 거예요? 깨지는 않죠.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판단을 지켜보고 그 결과를 나중에 얘기해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지금 서영대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 내 혹은 지금 대통령실 내에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그렇죠. 청구서는 7월에 곧바로 날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요. 네. 근데 관세 협상 좀 얘기를 하면 네. 관세 협상 자체도 트럼프가 생각한 대로 이끌고 가긴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G7 자체도 트럼프가 전 자리를 본인이 부담이 돼서 피했다고 보거든요. 근데 G7이 나머지 관세에 대해서는 G6가 트럼프에 대해서 할 말들이 많았어요. 저는 의도적으로 회피했다고 보고 관세를 7월에 밀어붙이긴 했으나 7월이 되면 또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이 트럼프 입장에서 미국 내에서도 그렇고 뭐 밖에서도 그렇고 이런 상황이 본인 주도로 안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일단 7월에 제가 얘기한 게 대한민국에 도움이 되는지 안 되는지 한번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갈 길이 멀기 때문에 네. 다음 주제로. 사실 네. 이게 좀 민감한 문제지만 굉장히 또 여러 가지 이슈에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논의가 많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을 하자마자 외교, 안보, 경제 모든 분야에서 바로 이제 이 능력을 시험받을 수 있는 그런 시험대에 올라 있는 거죠. 근데 사실 걱정이 되긴 합니다. 뭐 국방비 조금 상상력을 보태서 바로 이제 7월에 국방비를 안 올려주면은 우리가 미군을 빼겠다 뭐 이런 식의 뭐 극단적인 상황도 올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군 빼는 건 우리나라만 빼는 게 아니라요. 트럼프 정부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뭐 유럽 부분 하여튼 주둔군들이 지금 한 4천 명 정도를 다 감축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유독 뭐 대한민국에 뭐 국한된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거기에 대해서 잘 대비하면 되죠. 네.